고양 특례시의회 건설교통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혜련 시의원입니다. 오늘 도시포럼 맞이해서 우수한 석학들과 또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자리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우리 크리스토퍼 페티트 센터장님하고 브루노 아벨라 연구소장님의 기조발제 내용을 좀 먼저 알았더라면 이렇게 좀 지역적인 내용보다는 저도 좀 글로벌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 두 분 기조발제해 주신 두 분 소장님과 센터장님께서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에 기반한 도시 계획 그리고 우수의 대도시들이 어떻게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시 계획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글로벌한 흐름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박은희 세 번째 기조발제하신 박은희 팀장님과 함께 고양시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의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정책 제언이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2008년 최초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이 유비쿼터스 시스템들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UCT로 불리면서 마치 곧 SF 영화에 나오는 생활 환경처럼 저희가 도시 계획이나 시스템들이 굉장히 디지털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구시가지는 제외된다던가 사업지에서 구시가지는 제외된다던가 신도시의 165제곱미터 내외의 신도시에만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던가 혹은 공공서비스 수준에 멈추어 있다던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가 굉장히 스마트해졌다라는 체감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업 대상이 이제 기존의 구시가지를 포함하고 약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도시로 확대가 되면서 스마트 시티에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국가에서도 시범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고양시 주민들께서 잘 모르시지만 실제로 고양시에도 스마트 시티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삼청지구나 덕은지구, 지축지구, 최근에 입주하고 있는 향동지구 등이 모두 스마트 시티 개념을 탑재한 신도시들입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한국토지공사 LH에서 건설을 한 지역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 고양시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가장 큰 특징이 LH에서 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주도하고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양시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사업 내용이 LH에서 건설하고 추진하면서 주도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교통이나 방제, 아파트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불나면 안 되고 교통이 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돼야 되다 보니까 고양시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주로 교통 혹은 환경 그리고 방제 이런 사업들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스마트시티 사업이라고 하면 국토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약간 개별적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양시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대부분 교통이나 방범이나 방제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이 사업들은 사실 도시 기반 시설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도시가 정말 스마트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공공 서비스의 개념이고 시에서 관에서 민에게 약간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양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마트한 시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그러니까 국비 200억 그리고 시비 200억을 매칭하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통해 LH로부터 인수된 교통 방범 방지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산발적으로 진행해왔던 시스템을 연계해서 고양시가 한 단계 성숙된 스마트시티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고양시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미 구축되고 있어 왔던 스마트시티 관련한 사업들,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의 표준화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부서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한 사업들을 각각 개별 사업으로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 고양시에는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스마트시티과가 생겼고 그런 스마트시티과가 생긴 만큼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각각의 사업들을 좀 연계하고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예산도 좀 중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부서에서도 약간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관련한 사업들을 한 부서에 모은다던가 TF팀을 만들어서 서로 각 부서가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컨트롤 타워를 좀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운영관리 체계를 좀 일원화하는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3번째,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고양시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좀 계획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3년, 5년, 10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고양시 스마트시티의 서비스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 등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2가지 정도 정책 제안 그리고 이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좀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23년 4월 국토부 공모 사업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200억을 지원받게 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시비 200억을 매칭해야 되고 우리 시가 수행하게 될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이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의 거점 센터로서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있어 경기도와 국토부와 그리고 경기 북부의 다른 지자체와 관계 설정에 있어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언급하고 몇 가지 또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사후관리 대책의 부재와 사후관리 비용 분담의 문제입니다. 통상 정보통신 시스템이 일반적인 유지관리비는 매년 구축 비용의 5에서 6%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약 7년 주기로 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축한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비용도 매년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거점형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는 거 물론 환영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필요한 사후 대책 관리, 사후 대책 운영에 필요한 예산들, 이거에 대한 주체나 비용 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의 목적은 경기 북부의 거점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초지자체인 고양시가 광역 단위의 시스템 통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따른 사후 관리 계획과 이에 따른 비용에 대한 주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경기 북부 시군이 고양시가 구축하는 시스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이후에 경기 북부 시군의 참여 여부와 추후 비용 부담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구축과 진행은 고양시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고양시를 넘어선 경기 북부 전체의 광역에 대한 부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고양시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려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향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으로 구축되는 시스템 운영 이전에 경기도와 경기 북부 시군구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스마트 거점 사업 이후에 유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예산 계획 그리고 예산 분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사후 관리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단편적인 공공서비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고양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사업 분야가 정보기술도 엮어내는 융복합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와 행정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도시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과 주민, 공공부문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산업단지 입지가 불가능한 고양시 입장에서는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어렵게 선정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이 시스템의 구축 이후에도 시민 편의를 위해 자생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고 우리 시의 미래 자족 역량에 기여하려면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그리고 사업 이후의 사후 관리 대책과 운영 관리를 위한 재정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고민을 당부드리면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